저희 시승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세 제어 장치 해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를 하고 이런 공도에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달릴까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항상 이 시승기 초반에 시작할 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저희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제로백 테스트 할 때도 자세 제어 장치 해제 안 해요. 그냥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태 내에서 스포츠 모드, 최대한의 자동차의 스포츠성을 끌어낼 수 있는 세팅까지만 딱 해서 여기 와인딩 코스도 그렇고 제로백 상태에서도 보통은 주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많은 차량들은 뭔가 차체 쪽에서 이 자세 제어 장치 시스템이 많이 이제 정제를 해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달리기를 막 하고 싶은데 이게 ESC를 결국에는 해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들이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스포츠 드라이빙을 표방하는 몇몇 모델들 중에서 뭐 그런 것만 봤을 때 현재 이 마세라티 르반테 GT 모델 같은 경우는 우선 중간에서 뭔가 걸러주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내추럴한 느낌 그대로 이 드라이빙 했을 때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속 페달을 좀 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세 제어 장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마세라티 이 르반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반테 GT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서스펜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는 아이스 모드로 변경한 후에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 우선 드라이브 모드 현재 아이스로 지금 변경을 해놓은 상태인데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지턱을 타고 넘어갔을 때 이 후륜 쪽에서 받아주는 이 서스펜션 강도에서 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인 세팅 값은 탄탄하게 조여놓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준대형급 SUV, 더 이상 쿠페형 모델이라고 하면 제가 기억나기로는 지금 전면 프로토 쪽 지금 보이실 텐데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 기본 스트로크 자체를 좀 높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세팅 값을 이제 승차감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전후 이제 바우무싱이 살짝 들어가면서 에어 서스펜션은 여기에다가 이제 가라앉는 느낌까지 활성화를 해주면, 그랬을 때 이제 편안한 느낌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방향턱을 타고 넘어가면 스트로크 좀 길어진 상태에서 상하 방어식으로 차체가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 그때 내려갈 때의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마세라티 르반테 GT 같은 경우는 이 스트로크 범위가 상당히 짧게 좀 잡아놓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라앉는 느낌이 길게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짧게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아이스 모드로 놨을 때의 승차감은 확실하게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보다는 좋은 수준으로 이제 세팅값이 변합니다. 단지 일반적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단단하게, 그리고 스트로크는 좀 짧게 가져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방어를 잘 해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준대형급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느낌, 고급스러운 승차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승이 가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스포츠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 상태에서 댐핑 컨트롤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상당히 탄탄한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스트로크에서 바운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탄탄하게 받아주는 스타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좋아하는 구성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차량이 주행 성향별로 차량 세팅감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탄탄하게 받아줘요. 여기서 변속기 좌측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맛이 좋아요. 우와, 이거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이렇게. 오늘 비가 내려서 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ABS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군요. 그래서 뭐 제동 성능도 확실하게 좀 확 와닿을 정도로 좀 당겨주는데, 기본 제동 시스템 좀 이따 평범한 실험실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급격하게 이렇게 치우쳐지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로 이제 차량을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세워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잠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속을 했을 때 사실 2.0L 터보, 여기에다가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가속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터보 엔진 세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수치로만 봐도 지금 300마력을 넘거든요. 스코드 지금 40kg/m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가속 페달을 급전개했을 때 이제 고배기량 엔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정말 우악스럽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0L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딜레이가 있는데, 그 딜레이 폭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를 정말 가볍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저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차량들 시승을 했지만 정말 높은 속도로 이렇게 빠져나온 차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핸들 조향이 들어갔을 때 서스펜션 세팅에서 댐핑 컨트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별로의 세팅 값이 상당히 변한다. 그 속에서도 스포츠 모드와 댐핑 시스템을 활성화를 해 놓으면 더 탄탄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코너를 스티어링 휠을 두세 번 이렇게 조향을 해도 차가 보통 하중이 밀리면 좌우 롤이 이렇게 올라오는 차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현재 르반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좀 더 높은 영역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속도를 좀 더 높게 끌어서 올릴 수 있는 이 느낌을 좀 줬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시승했던 차량들보다 좀 더 높은 영역으로 이 코너를 좀 돌았던 기분이 나고, 차체를 아무리 이렇게 조향을 해도 정말 이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뭐 고속으로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주행 안정감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배기량이 조금 이제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2.0이면 사실 기존에 판매했던 마세라티의 차량들보다는 배기량이 그래도 낮은 모델인데, 2.0L 이 엔진이 배기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은연중에 이 후륜 쪽에서 이 기분 좋게 들리는 이 그런 배기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달렸을 때 좀 기분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변속을 하면 뒤쪽에서 변속했을 때 팍팍 터지는 느낌이 나요.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 차량을 주행했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거를 계약을 한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내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패들 시프트 조작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으로 변속을 절대로 안 해줍니다. 야, 여기를 이렇게
고속용으로 밀어붙여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 제가 일부러 아까 변속 안 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반적인 이 모델들 시승할 때 변속 안 하고 놔두면 이 프로그램 로직상 그냥 자동으로 이제 변속을 해주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 엔진이 적용돼 있어서 설마 이거까지 들어가 있겠어 했는데 변속을 절대 안 해줍니다. 그냥 매뉴얼 모드를 빼놓으면 정말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이 변속을 하게끔 그냥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PM을 거의 최고점까지 쓸 수 있게끔은 해주는데 너무 RPM을 너무 올리게 되면은 이제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PM 영역대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 패들 시프트를 변속을 해주시면 드라이빙 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다시 달려볼까요? 이 변속기 당기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이 코너인데 속도가 잘 걸어가죠. 여기서 브레이크 제동, 다시 가속. 야, 브레이크를 밟아도 불안해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기량만 좀 더 이제 높게 뭐랄까요, 엔진 구성으로 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세라티라는 이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을 정말 이 한껏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라이빙 퍼포먼스로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죠, 이 서스펜션 세팅을 정말 잘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동승객이 탑승을 해도 기본 아이스 모드로 놓으면 제가 스트로크가 좀 짧게 느껴집니다 라고 기본 세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지만, 그래도 웬만큼 승차감은 좀 획보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 구성 세팅을 정말 잘 잡아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같이 이제 달리는 성향, 와인딩 코스 달리고 고속주행하고 이런 분들이 이 마세라티 차량을 이제 보신다고 하면 상당히 큰 만족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에 엔진 트림이 뭐 단종이 되는 트림도 있고 추가가 되는 트림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MC20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이제 새로 개발된 엔진이거든요. 그 엔진을 이제 어떻게 디튠을 시켜서 이제 다른 모델도 좀 전파를 해주고 V6 엔진까지만 가면 정말 재미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L 가솔린 엔진으로도 충분한 가속력과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좀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주행해 보니까. 이게 배기음이 보통 2.0L라고 하면 이게 좀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확 와닿는 배기음, 뭐 그런 배기음이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배기가 배출됐을 때 이 그 배기 그쪽 시스템 라인에서 구성을 잘 짠 것 같아요. 약간 이 팬이 돌아가는 소리 비슷한 게 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시승기 하면서 내가 좀 선호하는 이 자동차 스타일 자체가 이 컨셉이 좀 명확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중간한 스타일보다는 뭐 물론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보면 차량 컨셉이 좀 명확하고 그리고 좀 고속이나 가속을 했을 때 이 드라이빙 감성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 왠지 차와 저랑 이제 주고받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차량들 저쪽에서 달려봤지만 기존의 차량들은 약간 뭔가 정제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저 코너 부분, 이거는 저희 자동차 시승기 컨셉이랑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비슷한 구성 뭐 이렇게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시승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세 제어 장치 해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를 하고 이런 공도에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달릴까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항상 이 시승기 초반에 시작할 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저희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제로백 테스트 할 때도 자세 제어 장치 해제 안 해요. 그냥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태 내에서 스포츠 모드, 최대한의 자동차의 스포츠성을 끌어낼 수 있는 세팅까지만 딱 해서 여기 와인딩 코스도 그렇고 제로백 성능 테스트도 보통은 주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많은 차량들은 뭔가 차체 쪽에서 이 자세 제어 장치 시스템이 많이 이제 정제를 해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달리기를 막 하고 싶은데 이게 ESC를 결국에는 해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들이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스포츠 드라이빙을 표방하는 몇몇 모델들 중에서 뭐 그런 것만 봤을 때 현재 이 마세라티 르반테 GT 모델 같은 경우는 우선 중간에서 뭔가 걸러주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내추럴한 느낌 그대로 이 드라이빙 했을 때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속 페달을 좀 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세 제어 장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마세라티 이 르반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은 앞으로 마세라티 차량들 시승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이 세팅을 정말 잘 잡아보는 것 같아요. 마세라티 르반테 GT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이렇게 와, 이 고속주행 안정감은 정말 상당한 수준이네요. 와. 우선 터널 끝났을 때까지의 속도를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는 이게 바늘이 30단위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쪼개기가 애매하네요. 뭐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거의 15km 정도가 더 나왔다라고, 아니죠, 그러네요. 15km 정도가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6L 가솔린 엔진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 출발할 때 저 구간이 이 60km대에 보통 제가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데 이 60km가 변속기 로직에서 정말 상당히 애매한 그 위치기는 해요. 왜냐하면 2단인가 3단인가 그 위치에서 보통 결정을 하는데 제가 3단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RPM이 조금은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초반에 가속했을 때 조금은 더디게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보면 RPM을 그래도 5000에서 6000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변속을 했을 때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좀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 변속을 하면 6000 안 되는 시점에서 제가 보통 이 변속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주행을 하면 계속 이제 밀어주는, 차량이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음이
이 그래도 2000cc 엔진이라 조금은 예전에 들었던 마세라티의 그런 상당히 매력적인 배기음보다는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배기 음색 세팅은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변속을 했을 때, 뒤쪽에서 팍팍 터지는 소리도 좋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속기를, 이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게 체결했을 때 이 금속 재질의 느낌, 이 감촉까지 또 전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는 이 감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세팅,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이 가속을 했을 때 이 드라이빙 재미, 그리고 체감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반대로 2000cc 2.0L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면 그래도 V6나 V8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운전에 그렇게 소위 말해 자신이 없거나, 그래도 조금은 저배기량의 이런 차량의 세팅이 오히려 운전했을 때 재미는 좀 더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운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를 이렇게 밀어붙여주는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달렸을 때의 느낌이 일단 좋습니다. 이게 이 르반테 GT 모델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외관신 장소도 탄도 캠핑장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어둡게 보이실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요.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오늘 시승차 마세라티 르반테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 빔에는 15개 LED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수치로 보면 약 200%의 가시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디자인 쪽으로 보면 이 헤드라이트도 날카롭게 빠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주는 이 스포티한 멋, 그리고 고급스러운 멋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 쪽 라인에서 이 마세라티 브랜드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면에 보이는 이 삼지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세이돈의 창을 형상화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마세라티 로고와 더불어서 그릴 라인에 세로 형상의 디자인이 들어간 부분이 이 전면 쪽에서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층 더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보통은 이 보닛 디자인에 맞춰서 그릴 디자인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라인이 일반적인 이제 구성인데, 실제로 이 가까이서 보면 이 그릴 라인이 보닛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그릴 같은 경우는 이거 BMW 같으면 액티브 그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닫혀 있고요. 주행을 하거나 엔진에 열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오픈이 되는 타입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면 쪽에서 주는 디자인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세라티 르반테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이 마세라티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면 휀다 쪽에 배지와 그리고 하단에 에어벤트 디자인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라인, 이 C필러 라인에는 이 특유의 브랜드 로고까지 측면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디자인 실루엣을 보면 쿠페형 라인으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C필러 라인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각도, 요게 이제 이 르반테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이는 휠 타이어 265mm 21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 디자인으로 보면 헬리오스 매트 디자인 휠이 적용된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모델 트림이 GT 트림이기 때문에 일단 21인치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상급 트림 트래페오까지 넘어가면 최대 22인치 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세라티 르반테 측면 디자인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낮고 길게 뻗은 쿠페형 스타일의 디자인이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경쟁 차종들과 한번 차량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시승했던 X6 그리고 Q8 그리고 벤츠 GLE 쿠페어 모델과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장과 휠 베이스 부분에서는 르반테 모델이 상당히 길게 빠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 부분은 경쟁 차종들과 비해서 상당히 낮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수치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차가 좀 더 낮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이 좀 확실하게 좀 부각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옵션이 좀 많이 추가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소프트도어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일전에 독일 3사 차량들 많이 시승을 해봤지만 우선 화강면에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거울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좌우측에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해줍니다. 르반테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일단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자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우선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릎 공간을 보시면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은 들어가진 않고 손날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측면 디자인에서 일반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전고 부분이 낮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이 2열 시트에 앉았을 때의 거주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열 시트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1열 조수석과 운전석 다 이제 탑승을 해봤는데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은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쿠션감이 좀 느껴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열에 앉았을 때보다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열에서 에어컨 설명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 포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좌석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컨트롤러가 이 센터 터널 후방 라인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송풍구 상단은 이거는 이쪽에 이제 USB 포트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USB 포트는 충전용으로 A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컵을 이렇게 달아놨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우선 폭은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승객이 탑승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컵홀더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컵홀더를 사용하고 이렇게 팔을 올리면 딱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아쉽네요. 근데 제가 지난번 시승했던 차량들과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컵홀더에 커버가 별도로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엔 이건 이렇게 앞쪽으로 좀 빼주는 구조로 되면 컵홀더도 사용하고 이 암레스트도 사용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2열 시트에 앉아서 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구성이 바로 2열 이 헤드레스트예요. 보통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 헤드레스트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 놓는데, 현재 이 르반테 같은 경우는 이 두툼하게 이 엠보싱이 들어간 느낌이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열에서 탑승을 했을 때도 1열에서 느껴졌던 고급감이 좀 2열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반테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LED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LED 같은 경우는 부메랑처럼 생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램프 디자인으로 보면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과거 마세라티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전면에서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그렇지만 후면 테일 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얇고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던 쿠페형 디자인 후면 쪽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X6 그리고 Q8 모델도 이 자리에서 제가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서서 봐도 이 전고 부분이 기존에 제가 시승했던 경쟁 차종들보다 낮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스포티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좀 기분이 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후면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하단 배기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2개 쿼드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랩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놨을 경우에 뭐 2000cc 가솔린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배기 사운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오픈이 되는 방식이고요. 킥모션 같은 경우는 키를 소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차시면 이렇게 오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용량은 580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약 1625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시승했던 차량들과 좀 다른 건 보통은 닫는 게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르반떼 모델은 이쪽 측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닫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세라티 르반떼 GT 모델을 시승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면 우선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2.0L 가솔린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조합인데, 전체적인 가속 느낌만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마세라티 특유의 이런 감성,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 구성, 그리고 패드 시프트, 이런 느낌들 자체가 이 차량 이미지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주행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세라티 고유의 이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와 함께 더불어 이 실내 구성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만족감, 좋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날씨가 조금 더 좋았더라면, 그렇죠, 여러 가지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이런 옵션들도 상세하게 좀 확인해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I know that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my skin is crawling. I keep pouring out my empathy to someone I don't even see eye to eye with. I don't mind if you don't have it all together. Yeah, I get it, we're all human, but I give you an inch and you take miles. It's tragic, ruining my sanity with tales of animosity. I'd rather cry than let you drive me crazy, lose my mind, and I swear I might die if I cared more, but you're not worth the time. You never put me up front, 'cause it's your spot, like I'm in the backseat of my own car. I'd rather cry than let you drive me crazy one more night. Climbing up somebody else's ladder just to make yourself feel just a